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 정부 네 번째 정책 발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강달러 장세가 계속 보이면서 매수 심리 또한 죽어있고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고점 대비 거래량은 80%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9월 2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방광역시도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파격적인 것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세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었고요. 심지어 수도권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지역 조정안에 심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최대한 시장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지방 중 유일한 투기과열 지구였던 세종이 해제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높은 청약 경쟁률과 타 지방에 비해 입주 물량이 적었기에 세종은 규제 지역을 해제하지 않고 유지를 했었거든요. 결국 투기과열 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인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출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투기과열 지구는 LTV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한해서는 20%, 15억 초과 아파트에 한해서는 대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DTI 또한 40%로 규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빠져 있는 거는 DSR까지 규제를 하는 바람에 DSR 40%를 넘어가게 되면 그 한도 내에서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DSR 3단계 추가 규제로 인해서 대출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요, LTV 9억 원 이하 50%, 9억 초과는 30%로 투기 가열 지구보다 10% 더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TI는 50%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기를 한 번도 치지 않던 사람이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생애 최초 구매자로 LTV를 80%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15억 초과 아파트들도 생애 최초 구매자는 지원이 된다는 점. 비규제 지역은 LTV 70%, DTI 60%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입니다.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누었고요. 규제 지역에서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을 24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만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1순위 제한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 처분 서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규제 지역으로 넘어올 경우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 이상만 유지를 하게 되면 1순위 자격으로 가능하고요. 1순위 제한으로는 전부 다 다주택자로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도 있습니다.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은 각각 10년과 7년이고요. 비규제 지역은 당첨 시 5년 동안 1순위 청약 제한이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을 매수를 하고 싶다면 충분히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청약을 넣거나 매수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제 및 전매 제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역시 규제 지역 내에서는요. 2주택자는 취득세가 8%, 3주택부터는 12%로 취득세 중과세를 물게 되고요. 양도세도 물론 2주택자는 20% 더 중과가 되고 3주택자는 30% 중과가 됩니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를 맞게 되면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신규로 전입해야 되는 의무는 사라졌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다주택자는 미적용입니다. 비규제 지역을 보게 되면 2주택까지는 1%에서 3%만 취득세를 내시면 되고요.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규제 지역에서 한 채를 사고 비규제 지역에서 한 채를 산다고 하면 여기까지 취득세는 일반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해제가 된 지역을 구매를 했을 경우 이 규제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의 두 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취득세가 일반 과세로 달라지게 된다. 또한 비규제 지역은 양도세 중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율로 들어가실 거고요. 양도세 비과세는 역시 2년만 보유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대출과 청약, 세제 및 전매 제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에서도 말했듯이 주택 가격이 하락폭이 커지고 금리 상승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규제 지역의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규제 해제가 된 지역을 짚어드리겠지만 이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비규제 지역으로 되었고요. 경기 지역과 인천 지역을 일부 해제하였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전부 다 이 외곽 소재에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고요. 이 중심으로 규제가 풀렸다는 점입니다. 규제 지역을 해제했다고 해서 다시 재지정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규제 지역 조정 효력 발생 시점은 9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세제, 대출, 청약 등 확인하셔서 주택을 매수하고 싶은 지역이 비규제로 됐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규제 지역 현황을 9월 26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지역은 16곳에서 15곳으로 세종이 투기 지역 및 투기가해지구에서 해제가 돼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넘어왔고요. 투기가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전부 다 해제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경기도를 보시면 경기도 외곽 지역인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여기 보시면 부산 전체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요. 부산이 전면 해제됐다는 것은 좀 의외인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가장 대장 지역을 뽑아서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GTX-A 노선과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이 파주에 운정 신도시가 있지만 아무래도 평택에 고덕 신도시와 SRT가 다니는 지제역을 유심히 보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객노노에서 보듯이 규제 지역 내에는 이제 지방의 세종, 그리고 경기도 외곽 지역, 파주인 동두천, 평택, 안성이 해제가 됐고요. 이제 남은 부분은 서울과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 주요 도시가 현재 아직까지 규제 지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윤 정부는 완화적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것도 규제 지역을 더 해제할 가능성 또한 있고, 해제된 비규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편입할 가능성도 큽니다.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